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이 아닌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사업입니다. 서울 시민 누구도 한강버스가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지 않아도 전문가 대중들이 관광 목적으로서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해도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밤샘 근무를 하며 고생하고 있는 서울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기에 이왕 시작했으면 처음 하는 사업이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줄 것을 끊임없이 당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버스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그리고 추경으로 용역 예산 승인도 전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SH 합작법인 설립도 전에 선박을 발주하였고 이 모든 단계들은 한강버스 활성화 용역이 준공되기도 전에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은 올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의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선박 제작의 과정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6일 날 월 10월 계획했던 이제 공식 운항을 3월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네, 잘못 들었습니다. 10월로 했던 것이 3월로 미뤄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0월 달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했더니 그 엔진이 제작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도 몇 번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운행하는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안전에 관해서 좀 더 확실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선장을 준비된 상태에서 정기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우려가 있으셔서 일단 촉박하게 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고 그리고 운행 준비도 하고 뭐 항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상임에서 이제 끊임없이 촉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좀 여유를 갖고 하게 된다고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핵심이 한강버스 선박이잖아요. 혹시 이 한강버스 선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 좀 있으실까요? 지금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관여를 하기가 계약보다도 어렵고요.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제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 해서. 네, 제가 기억나는 보고 내용은 워낙 우리나라 선박 제조업체 시장이 좀 영세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난립해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제조업체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선박 자체가 지금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별도의 지시사항을 하신 건 없으신가요? 선박 제작에 있어서 별도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없고 좋은 선박업체 잘 조선소 정해서 선박 잘 만들어라 안전하게 그렇게 지시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SH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SH 사장 김원동입니다. 네, 첫 시정 질문인데 SH 고유 사업인 공공주택 사업이 아니라 리버버스, 한강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셨죠? 질의에 이 답변할 정도가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예, SH공사에서 좀 벼락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예, 사장 요청 사장으로 지금 임시 조직 TF를 꾸려서 계속 왔잖아요. 그렇죠? 예, 임시 TF를 꾸려서 예, 여기까지 예, 저희 왔잖아요. 그 한강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 그러면 한강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장께서 다 꿰고 계시는 거죠? 뭐 완전히 깨고 있지는 자, 않지만 알겠습니다. 예. HS공사에서 합작법인 설립과 전과 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박 제작에서 지금 SH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박 제작이죠? SH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그게 출자를 아니라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서 할 일단 것인가. 이미 합작법인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예.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출자한 자회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출자한 자회사가 만들었는데 자회사 하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선박 제작이죠. 예, 저기 그렇죠. 운항 전까지는 선박 제작. 선박 제작이 제일 중요하죠. 예. 안전에 연결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선박 제작에 있어서 2월 1일 날 은성하고 계약을 체결을 먼저 했어요. 이 크루즈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잠시요. 사장님. 예. 네. 이 크루즈가 체결 계약을 했을 때 SH는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는 20.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TF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TF가 그때 이미 꾸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TF에서도 그 실시 협약상 자, 제가 지금 그 시간이 이크루즈 없네요. 업무 영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예. 2월 1일 날 이크루즈와 은성에서 8척의 그 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2척, 10월에 6척을 납품하게 되었고 사천 현장을 방문했고 갑자기 10월 초로 납기를 땡기면서 하이브리드 8척에 대해서 10월 초로 다 땡기게 되면서 은성에서 2척밖에 저희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6척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가덕중공업으로. 그쵸? 예,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가덕중공업을 계약을 하고 할 때는 SH가 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동업자 지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동업자 지위로 예비 동업자 지위로 어차피 같이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업체 선정하는데 같이 참여하셨죠? 그 협조를 협조가 아니라 여기 요청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협조를 나오셨어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조를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죠. 가덕 선정 군공업 선정 사유서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 SH하고 같이 해서 가덕 중공업을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했겠죠. 근데 그 원래 자, 계획 자, 자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원성과 그 이크루즈와 8척이 계약이 사장님. 돼 있었고, 예.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8척 계약했던 거를 은성에서 2척을 남기고 6척을 가덕중공업에 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럼 상식적으로 납기 내에 2척밖에 못하는 회사를 해서 6척을 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6척을 납기 내에 하려고 그러면 은성보다 규모가 크고, 그죠? 규모가 크고 이 경력이 있는 이 사업 실적이 있는 회사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면이 규모만 크다고 고려하는 게 것이 아니라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납기 내에 2척을 하는 회사에서 6척을 뺐잖아요. 그러면 2척 하는 회사보다 6척 하는 회사가 더 커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자, 건조 능력이라는 알았습니다. 것이 규모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잠시만요. 봅니다. 지금 묻는 질문에만 대답 일단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선박 건조 계약서를 3월 28일 날 이크루즈 가덕 중공업과 3월 28일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그렇게 SH도 들었습니다. SH도 예. 같이 참여했습니다. 자, 가덕 중공업 보겠습니다. 뒷장 보시죠. 3페이지. 가덕중공업이 법인 설립 일자가 4월 5일입니다. 법인 설립 일자는 자, 법인 설립 일자 4월 5일이죠. 2023년 12월 22일 법인이 등록되었고 12년 27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24년 4월 5일 직원 5명을 해서 법인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 가지고 있는 잠시 등기부 등본은 좀 저희는 다릅니다. 알리게 온 게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 12월로 알고 있어요. 지금 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있는 표는 좀 자,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했죠. 예. 23일 날 23년 12월 27일 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어요. 그리고 24년 4월 5일 날 법인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4월 5일 날. 저기 돼 있잖아요. 4월 5일 날 법인 신고가 돼 있다고. 설립일은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건 등록. 법인 설립은 4월 5일.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보시죠? 4월 5일 날 5명의 직원이 4대 보험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해서 4월 5일 날 법인 설립이 된 게 맞죠? 자, 4월 어떻게 그럼 보십시오. 4월 5일 날 법인 설립이 된 회사를 어떻게 그 법인 설립도 전에 3월 28일 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SH가 했잖아요, 지금. 이크루즈가 했죠. 의원님 거기 저기 이크루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자, 여기 표 뒤로 넘겨보세요. 그 계약서 내용 모르십니까? 이 계약서 내용에 SH하고 계약하게 되면 그 후에 같이 지급한다. 그렇게 계약서 상에 다 돼 있어요. 계약서 다 돼 있냐고. 계약서 보셨어요? 계약서 뭐 상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SH하고 합작 법인을 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서를 쓴 거고 이크루즈가 대표로 쓴 거예요.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사장님께서? 예? 자,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사장님, 예. 사장님은 그것밖에 모르신다고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덕중공업이 4월 5일 날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크루즈와 계약이 법인 됐습니다. 설립도 전에 3월 28일 날 이크루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SH와 한강 본부도 같이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같이 참여를 했죠. 지금 계약을 이크루즈하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SH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발표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럼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다고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SH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뭐 자, 표현하시는 그러면 건 들어주세요. 예. 표 5를 보시겠습니다. 가덕중공업 사업장 소재지를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지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동성길 121의 4. 자, 화살표에 보시는 그 옆에 있는 3층 건물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등기부 등록상에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등기부 등록상에도 일반 주택과 창고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 단층 주택입니다. 예? 이 대표가 가덕중공업 대표가 98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에요. 개인이 주택 소유하고 있던 창고는 50제곱미터네요. 크기가. 자, 이 소재지로 해서 가덕중공업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가덕중공업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면 친환경 선박 주소지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서성정길 90 소재지의 조선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표 7에서 보면 가덕중공업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사 장소는 서성정길 1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지금 다 주소가 달라요. 달라서 저희가 서치를 해봤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서성정길 90 소재 조선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물어봤더니 21세기 조선소였어요. 여기서 답변이 지금까지 단 한 번 선박을 건조한 적이 없고 선박 수리를 하는 조선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그러면 왜 서성정길 90일까 하고 다시 또 받고 그 다음에 110 소재지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 11일 날 미래한강본부의 주영태 본부장하고 SH공사 이크루즈 관계자가 참석해서 착공식을 했던 장소가 110 소재였습니다. 이 조선소의 임대인은 글로벌 중공업입니다. 자, 임차인은 가덕중공업입니다.
이 글로벌 중고업의 인차는 가덕 중고업이고요. 이 장소는 2013년 주해진에서 매각된 21세기 조선소 자리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는 주해진 부지입니다. 자, 그럼 이 해진 부지를 글로벌 중고업이 임대해서 다시 가덕 중고업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버스 제작 과정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듯이 지금 법인 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도 아닌 잉크를 묻히기도 전인 회사에 서울시민의 수상 대표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그것도 기술력을 요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자칫하면 수상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한강버스에 건조를 맡긴 겁니다. 자, 이 회사 결정 사유가 무엇이죠? 그 건조 능력이나 업체 검증이나 현장 검증은 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콤사에서 그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이 계약 내용도 그분들이 다 꼼꼼히 살펴서 SH공사는 이 조선소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같이 하지 않고 거기서 하는 거 따라서 그저 발주만 한 겁니까? 전문가들의 이제 이 조언이나 그 의견을 들었겠죠. 자, 조언을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그 당시 3월 28일 날 계약할 그 당시만 해도 업체 실적 자체도 아예 없고 법인 자체도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아예 서치기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조선소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 업체를 대표하는 분들이나 그 조직에 그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 기술이나 뭐 이런 제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그 제반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4월 5일 날 법인 설립이 됐고 3월 28일 날 계약서를 짰잖아요. 3월 28일 날 계약서를 쓸 당시에 서칭이 되지 않는 회사였어요. 그럼 어떻게 찾았을까요? 글쎄 이제 무슨 단계일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시고요. 예. 지금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결정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면 어떤 거기 담당 TF 직원들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장은 SH공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진 한다고 했을 때 준비는 해가지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약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꾸 도돌이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뒤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공장 자체도 뒤에서 볼게요. 표 9를 보시겠습니다. 표 9는 뭐냐면 지금 이 크루즈에서 지금 6월 7일 날 감리 보고서를 낸 겁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가덕중공업의 감리를 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현재까지의 생산공정 진행은 거의 0에 가까우며 은성중공업과는 달리 설계공정, 자재공정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갔고 현재까지 진행도를 낮게 잡아서 작업의 지연을 설계, 자재 등 외부 요인으로 변경 요소를 남긴다. 그리고 밑에 보시죠. 자체 제작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크루즈 감리 보고서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에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니 조선소 선정 과정에서 자체 제작 능력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적되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 6척 중 킬라이드 선적이 한 척도 없다. 킬라이드라 하면 선박의 용어로서 본격적으로 선박이 건조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게 한 척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미흡한 조선사가 선정이 되었냐 하고 감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없으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3월 계약 이후 잠시. 매주 C와 SH와 이크루즈가 아니 이 내용에 공정회의를 하고 사장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이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은 받은 적 처음 없으십니까? 봅니다. 네, 예.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SH에서 부랴부랴 외주 조선기술자를 섭외해서 보안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실사를 또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설계 도면 확정 시급, 용접기 추가 확보 필요, 알루미늄 내부 보관 필요, 공장 등록 증명서와 직접 생산 확인서 확인 필요, 알루미늄 용접 절차 사용서 확인 및 용접사 자격 확인 필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 세탁소에 세탁 맡길 때 그 세탁소 세탁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걱정하고 맡기십니까? 어떻게 용접공의 용접사 자격 확인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회사에 우리 한강버스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덕중공업이 바빠지면서 표 11을 보시면 이렇게 공장을 쪼갭니다. 유니온, 하진, 글로벌중공업, 금강에너지 4개 공장으로 절단 가곡, 블록 조립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뒤에서 보십시오. 가덕중공업 선정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업체 실적도 아니고 회사 규모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 모두가 9개월간의 동안 회사 배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 가덕만 배를 그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H와 이크루즈 공동선주 SH와 이크루즈가 직접 조성소 방문했다. 내용 다 나와 있죠? 자, 이렇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네요. 사장님, 왜 모든 조선소가 9개월 시간은 꼭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장님 지금 아파트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SH공사 아파트 짓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20층짜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명이 투입해서 지을 수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명, 300명을 들인다고 해서 그 공기를 6개월로 당길 수 있을까요? 못 당기죠? 절대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자, 정도의 그렇죠. 기간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구간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공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비가 올 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날씨 또 피해야 되죠. 그러면 또 늘어지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8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생 기간을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럼 벌써 20일 넘게 세이브가 되겠죠, 날짜가.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 국내 굴지의 회사들도 만들었던 아파트들이 만들다가 중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선박에도 절대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공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둘러 당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자,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SH공사를 지금 합작법인 거기를 대표하시는 SH공사 사장님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보은 의원이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 지금 파악이 되셨죠?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도 전에 어떻게 실적도 없는 회사에 그것도 하이브리드 선박 6척을 발주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무슨 관계로 누구의 결정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1000만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강 버스 사업 그리고 공장들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명의 감리원이 지금 상주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지적된 참혹했습니다. 내용들은 자, 예. 이 내용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 부분, 이 잘못된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그 계약이 민간 아니 지금 법인 설립도 전에 계약을 한 사유로부터 먼저 말씀하시 달라고, 그걸 찾아야, 지금 모르시겠다고 하니 그것부터 파악해 달라고 지금 요구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 한강버스가 시작도 전에 선박 제작 과정에서 의혹으로 사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자, 수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의혹을 모두 불식시켜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예,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그 선박이 만들어지도록 저희 그 그리고 지금 직원들과 의문을 함께 제기한 부분들은 다 해소해 주십시오. 예, 의혹 네. 부분은 뭐 그 예.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자,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서울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들을 세세히 알지 못하십니다. 담당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 그것만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현실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강버스가 핵심 사업인데 너무나 서둘러 왔다는 거. 본 의원이 계속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6월 달에 용역이 완공되고 그다음 6월 달에 SH공사 합작법인이 설립되고, 자, 그 전에 1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노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업체가 좋은지 계속 서칭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법인이 설립되고 그리고 용역이 준공된 다음에 배를 발주하면 내년 3월에 배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간 시운전을 하게 되면 6월 달에 배를 안정적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지키지 않고 막 서둘러서 와서 3월 달에 한강버스가 오픈한다고 했을 때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왜 누가 이렇게 서둘러서, 그러니까 이런 서두르는 과정을 겪다 보니 자격도 없는 조선소에 지금 한강버스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상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그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러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를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아마 미래한강본부장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미래한강 본부장하고 상임위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중요한 거는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3월 28일 날 네. 계약을 했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척밖에 할 수 없다는 은성은요, 직원이 35명입니다. 직원이 35명인데 가덕중공업은 직원이 5명입니다. 근데 5명인 회사에서 6척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들은 바가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자. 잠깐이라도 좀 불러서 얘기를 들으시죠. 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요. 사장님,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덕중공업이라는, 설명을 좀 불러서 들으시죠. 무슨 설명을 지금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가덕중공업을 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을 아니라- 놓아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 호통을 치세요.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분이라도 들어보세요. 제가 듣겠는데 네.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상식에 맞는 업체 아니 선정이 저는 듣고서 이해를 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그럼 듣게 해달라는데. 잠시 잠깐 들어가 주세요. 한강부부장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분 안에 말씀하세요.
네, 중요한 게 이제 법인 설립일 같은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그게 12월 23년 12월 22일로 법인 등기가 됐고, 법인이 등기가 되면 법인이 설립된 겁니다. 법인이 설립됐는데 중요한 건 가덕중공업이 직원 4대 보험 명단에 4월 5일 설립 신고일 4월 5일에 5명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5명이 4월 5일 날 게시된 거예요. 네, 자, 그게 지금 핑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4대 보험 35명 직원이 있는 은성에서 2척밖에 건조를 못 하는데 5명 있는 가덕중공업에 어떻게 6척을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하라고 결제를 할 수 있었는지. 정직원은 11명인데. 직원 11명이 자, 자료 보시죠. 표 3-4. 자, 4대 보험 가입 명부예요. 직원 11명은 7월 달에 지난달에 겨우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코셀이라는 선박 연구 기관에 오랫동안 했고요. 자, 그 대표 포함해서 잠깐만요. 5명이 그쪽 본부장님, 직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음 질문해야 돼요. 자, 본부장님. 네. 그 대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대표님한테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30억짜리 스포츠카를 본인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의뢰를 합니다. 자, 포르쉐 회사에다가 의뢰하시겠어요? 포르쉐에서 기술 이사를 해서 혼자 설립한 사람의 회사에다가 30억짜리를 발주하시겠습니까?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그 대표는 말이 됩니까? 대우해양조선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대우해양조선의 기술 이사였어요. 2013년까지. 됐습니다.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 자체며 회사 경쟁력이며 지금 공장이며 해명되지가 않습니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공장은 보통 임대해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업계 아닙니다. 관행이고요. 지금 감리 보고서 봤죠? 블록 방식으로 조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감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나 보고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주세요. 자, 시장님, 자, 이거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물론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덕중공업의 문제점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리 보고서 상에서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한강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크루즈에서 만든 감리 보고서네요. 자, 그리고요. 이크루즈가 그렇게. 자, 이크루즈는 같은 선주예요. SH공사하고 같은 선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아니. 왜 질문만 해놓으시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고 답변 드릴 기회를 안 주십니까? 시장님, 그럼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 인용하신 저 감리 보고서라는 게 다행스럽게도 이크루즈라는 회사에서 감리를 했네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해결책을 찾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면, 그리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면 듣는 분들은 오해하시잖아요. 시장님,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저 안 주시고 계시지. 아니, 시장님, 근데 지금 이게 답변이 되진 않잖아요. 예? 법인 설립이 되기도 전에 아니, 그 부분도 지금 근데 설명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난 후 연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하고 있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안 드리니까. 아니, 시장님, 이게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시죠. 설명을 하질 못하게 그렇게 입을 막으시면. 아니, 시장님, 여기 이걸 자료가 보고 있는 돼 시민들은 오해하시죠. 이거 구글링으로 자료가 다 돼 있고요. 본인들이 다 낸 자료를 가지고 근간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행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피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다시 살펴주시고,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노약자, 장애인, 보행자 약자들에 대해서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강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선착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선착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의도 선착장을 개협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이 계약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용을 할 때 점용 기간이 있잖아요. 점용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점용 기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케이블카밖에 없어요. 남산 케이블카. 그렇죠. 나머지는 다 20년, 30년 점용을 한 연후에 기부 찬합하거나 그렇죠. 세부섬이나 다른 데도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 선착장이 점용 기간이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 선착장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 여의도 선착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먼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야 할 지금 그 기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에 10% 이내에서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사업 이행 보증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보고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픈 손가락 수상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비섬이나 그리고 서울 마리나도 또 20억이나 또 우리가 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라고 지평배에 좀 당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장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잘못하다가 또 한강에 전부 다 치킨집, 맥주집만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교통사장님 시간이 좀 없네요. 지금 내용, 예, 감사합니다. 지금 3분밖에 없어서 내용은, 예, 교통사장 벽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본인 의원이 보니까 이게 2009년에 시의원 발의로 된 거예요. 그때가 오세훈 시장님 시절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시의원 발의로 족도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이 조형물이 이제 철거하는 과정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오고 했는데 좀 뒤로 넘겨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사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죠? 철거하라고? 아니,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역사 내의 동선, 그렇죠? 이 방해 시설물들을 예. 정비, 이전하라는 얘기를 자, 했었고요. 뒤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 철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실역의 독도 모형 철거, 그리고 스낵 자판기 이전. 자, 스낵 자판기는 이전하고 독도 모형은 철거하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아니, 뒤로 가볼게요.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온 네.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예, 역장이 판단해서 예, 올려준 역장 판단을 의견입니다.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예. 뭐 철거 이건 그러니까 철거하고 가이드를 이건 준 건 말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독도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 건 없으신 거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8월 12일 날, 8월 9일 날 안국역하고 잠실역에서 독도 조형물도 또 철거됐고요. 뒤에 가보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자, 여기 보면 팔각의자하고 사부는 보관 중으로 되어 있는데 독도 조형물은 다 철거되었습니다. 뭔가 좀 어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조형물을 예. 철거하는 과정에서 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존이 어려운 상태에 네, 알겠습니다. 타선 때문에 보존을 못하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부분은- 사장님의 의도가 없었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월 15일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걱정한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독도를 부정하고 광복절을 부정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란히 하신 그런 제가 상황입니다. 좀 답변드리면 저는 네, 독도가 사장님,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고 그럼요. 그 신념 광복절도 변함이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단 네, 저희가 우리 이거 국민들은- 철거한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 노후 시설을 빼내고 예. 거기에 입체적인 영상을 입혀서 자, 근데 입체 영상으로 사장님, 리모델링 하려고 입체적인 했던 영상이라 계획이니까요. 하면 예. 그러면 이제 모든 조형물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입체적인 동상도 동영상들을 의미가 많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다면 이게 앞에 본관에 나가도 그러면 있습니다. 조형물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계신 우리 이순신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도 보행이 불편되니까 없애고 거기 큰 화면에 동상은 정체돼 있지 큰 화면에. 않습니까? 독도는 네. 움직이는 파도, 갈매기 이런 부분들이 네. 생동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영상을 네, 쓰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조용은 조용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네, 인지를 알겠습니다. 했고요. 좀 오해가 예, 없었으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시장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6초밖에 안 남았네요. 네, 시장님. 예, 시장님 감사하고요.